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최근 보수 대통합이 본격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자유한국당이 총선 공천 신청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부평 총선에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모으고 있는 곳은 부평갑인데요.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문병호 최고위원이 보수 대통합에 합류하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23표 차이로 현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자리를 내줬는데요. 과연 야권 통합의 기치 아래 어떤 합종 연횡이 일어날지 부평의 총선 판세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두 분, 이한구 전 인천시 의원과 이노영 홍익정경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부평갑과 을지역 모두 현역 의원이 후보자로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있는 부평갑은 같은 당내 도전자가 많은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인 부평을은 민주당 내 도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부평갑의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군들 어떻게 되나요? 네, 부평갑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이성만 전 당협위원장이시죠. 그리고 부평구청장을 직전까지 두 번을 이제 연임하신 홍미영 전 청장님,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이제 정유섭 현역 의원님이시고, 그 다음에 유재홍 전 인천시의원이 이제 도전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그 후보를 등록한 이제 정당은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무려 7명을 예비 후보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부평을에는 그 자유한국당의 강창규 전 당협위원장님이 이제 등록하셨고,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면직됐던 그 구본철 후보죠. 구본철 후보가 최근에 다시 자유한국당 입당해서 후보로 등록하셨고요. 특이하게 또 조성옥 그 호남의 항우의 전국 청년합회 공동회장께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부평을은 그 진보정당에서 정의당의 인천시당위원장인 김응호 위원장과 그리고 민중연합당의 현재 한국GM 그 노동자이시죠, 임동수 그 노동자께서 현재 민중연합당 그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평갑은 여야 모두 많은 후보들이 나왔는데요. 여권 후보로 이성만 위원장과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 나서고 있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네, 인천에서 부평갑 지역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만 전 지역위원장과 홍미영 전 부평구청장이 공천을 둘러싸고 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지역에서 민주당에서는 미추홀 만큼 치열하게 공천 경쟁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부평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를 마친 상태고요. 앞으로 면접 심사를 통해서 여기를 단수 공천 지역으로 할지 아니면 경선 지역으로 할지 중앙당에서 결정할 상황입니다. 이성만 후보 같은 경우는 인천시의회 의장을 역임을 했고요. 또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유섭 의원에게 아쉽게 3위로 석패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 지역위원장으로서 지역을 관리해 오면서 핵심 당원 조직 관리에 있어서 다소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홍미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인천의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자 또 시민 운동가입니다. 인천에서 특히 부평에서 구의원 또 시의원 또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재선 구청장을 거치게 되면서 부평구 주민들에게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연 부평갑에서 둘 중에 누가 공천을 받게 될지, 최후의 운전자가 누가 될지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지역이 바로 부평갑 현재 민주당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 부평갑 지역 야권에서 눈에 띄는 인물을 볼 텐데요. 바른미래당을 탈당해서 보수 대통합을 추진하는 혁통위에 합류한 문병호 전 최고위원입니다. 지난 총선만 해도 국민의당으로 나왔는데 이제 보수의 길로 완전히 튼다는 말일까요? 그동안 이력을 보면 사뭇 다른 결정처럼 보이는데요. 네, 작년에 그 10월 27일 날 문병호 이제 전 의원님께서 바른미래당의 최고위원이셨는데 탈당을 하셨잖아요. 네. 그 당시에 그 탈당하실 때 탈당한 이유로 손학규 대표와 그 다음에 유승민 또 안철수께까지 합류하면서 제3지대를 만들어서 현 정부의 그런 실정이라든지 조국 사태에 이래서 민심이 이반된 이런 부분들을 좀 심판해야 하는데 당시 바른미래당이 그러한 수권 그 능력을 갖출 준비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 장외에 나가서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탈당하신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승민 그 걔하고 또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했을 때 같이 합류회의지만 본인은 21대 총선에서 출마하겠다고 밝혔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귀국한 이후에 현재 그 보수통합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중도통합당이죠. 중도 그런 신당이요. 그래서 그 현재는 문병호 전 의원께서 혁신과 통합 새보수당을 같이 자유한국당과 통합하는 여기에 참여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중도 보수 통합은 아니지만 중도 당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신당과의 그런 그 선거연대 이걸 위해서 아마 계속 그 모색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혁통위에 합류한 이상 이 총선에 나오려면 이 보수 단일 후보가 돼야 한다는 건데 최근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과연 보수 대통합이 이루어질까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보수 대통합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얘기하기 좀 이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혁통위가 출범을 해서 그리고 자유한국당과 그리고 새 보수당이죠. 간의 그 통합 열차가 지금 출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뭐 누구도 지금 뭐 통합신당이 출범할 거다, 안 할 거다 얘기하기는 조금 섣부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계속 진행 중이다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병호 전 의원 같은 경우가 지난해 탈당을 하면서 안철수와 그리고 유승민 의원 간의 연합을 계속 줄기차게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제3지대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올 초에 이제 혁통위로 합류하게 되면서 과연 왜 갑자기 혁통위로 가게 됐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좀 남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혁통위가 새 보수당과 자유한국당 또 자유한국당과 새 보수당 간에 그리고 또 제3지대의 통합을 꾀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점, 보수 측면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문병호 의원이 스탠스가 다소 보수 진영에 조금 무게중심이 가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하다라고 보일 것 같고요. 이번 총선에서 이제 야권 보수 대통합 내지는 보수 통합의 야권 단일 후보로 나오려고 하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되는 대목도 바로 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부평 갑지역 야권의 상황을 보면요. 정유섭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젊은 피로 차별성을 내세운 유재용 전 인천시 의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이 보수 대통합을 하게 된다면 문병호 전 최고위원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예, 혁신과 통합과 그다음에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시에 수도권에서 그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에 혁신과 통합 쪽 후보가 나올 것이라는 것은 좀 미지수로 봅니다. 다른 지역을 놓고 보더라도 지금과 같이 만약에 그 혁신과 통합과 자유한국당 이런 소통합이라고 있을 수 있죠. 이러한 그 이 소통합 시에는 좀 보수세가 강한 곳으로 출마지를 선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안철수 신당 쪽과의 선거 연대까지 성사될 경우에는 문병호 전 의원께서는 전국적知名도가 있으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서울 지역 선택도 사실은 뭐 충분히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문병호 전 의원께서는 그 인천시장 선거를 2번 나왔다 낙선하셨기 때문에 다음에도 이제 인천시장 선거 3선에 도전하신다고 하면은 현재 그 보수신당 쪽이라든가 혁통이라든가 또는 안철수 신당 쪽에 후보가 마땅하지 않은 남동 쪽도 그 고려해 보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부평갑은 문병호 의원의 텃밭이었는데요. 그런데 달라진 건 당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과거와 같은 지지세가 있을 것으로 보시나요? 예, 문병호 의원께서는 이제 과거에는 민주당 중에서도 이제 개혁적 세력, 그다음에 호남에 많은 그런 지지를 받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병호 의원이 2015년에 그 안철수 쪽으로 합류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하면서 지난 선거까지는 이제 중도까지 껴안고 민주당 기존 지지층의 일부까지 합쳐서 상당한 득표력, 30%가 넘는 득표력을 그 당시에 뭐 투표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보수 쪽으로 이 스탠스가 이제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과연 그 부평갑에서 저는 뭐 문병호 의원이 현역 의원, 정유섭 의원 현역 의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보다는 다른 곳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만약에 통합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위력적인 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부평갑이 문병호 의원의 텃밭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 전 의원이 17대와 19대 국회의원을 부평갑에서 한 건 사실이지만 당시 민주당으로 간판을 달고 나가서 당선된 거거든요. 네. 하지만 18대, 20대 국회에서는 보수 진영이죠. 조진영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정유섭 의원이 당선된 지역입니다. 그야말로 보수와 진보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마다 매 선거마다 여야가 바뀐 지역이기 때문에 부평갑을 문병호 의원의 텃밭이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병호 전 의원이 출마는 앞서 우리가 한 것처럼 과연 보수 진영의 야권 단일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구도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문 전 의원이 출마를 강행할 것인가 아닐까도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또 부평갑에서 문병호 의원의 지지세가 과연 당락 출마를 좌우하냐 이렇게 평가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보수와 진보가 지금 막상막하 아니겠어요?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는 세력 균형 관계에서는 스윙 보터 그야말로 부동층 유권자들이 과연 어디를 지지하느냐 그리고 과연 보수냐 진보냐에 대한 그 주민들의 지지가 어디에 좀 치우쳐 있느냐가 당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부평 을 지역을 보겠습니다. 현재 홍영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지역구인데요. 야권에서는 어떤 후보들이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네. 보시나요? 앞서 처음에 이한구 전 의원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만약 보수 야권 단일 후보가 성사된다면 일단 문병호 의원이 제가 볼 때는 부평을에 대한 출마 가능성도 있다.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걸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부평을 야권 후보군은 자유한국당에서는 강창규 그리고 구본철, 조성옥 후보 이렇게 3명이 있고요. 또 정의당의 김웅호 후보 그리고 민중당의 임동수 후보가 있습니다. 강창규 후보는 앞서 이한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직전까지 부평을의 당협위원장을 역임을 했고요. 인천시의회 의장을 역임을 했습니다. 구본철 의원 역시 마찬가지로 18대 때 홍영표 의원을 누르고 국회의원에 당선이 됐습니다마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었고요. 또 김웅호 후보는 정의당 인천시당 위원장을 역임을 했고요. 지난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로 나갔던 나름 경쟁력 있는 후보로 정의당에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른미래당 이현웅 전 위원장이 바른미래당을 탈당을 해서 안철수 신당에 합류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출마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 4명의 후보가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수 대통합을 하게 되면 현재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의 지역구인 부평을에서 야권이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부평을은 그 안철수 신당 쪽에 이현웅 전 바른미래당 협의장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문병호 전 의원께서 부평을로 나올 가능성은 일단 적다고 이걸 전제로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보수의 소통함만으로는 사실 승산이 적다고 봅니다. 부평을은 워낙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이지만요. 그렇지만 그 부평을은 최근에 한국 GM 사태라든지 그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이 삼산지구에 수년 동안 지금 고압 그 송전탑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많은 그런 그 주민들의 반발이 지금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선 그 의원에 대한 이런 지역 현안들이 아직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한 이런 피로감들도 있는 거고. 또 이 중도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신당까지 포함한 선거 연대 시에 중도 보수 개혁 세력 이런 그 표까지 받는 후보가 만약에 출마한다면은 이 야권에서 충분한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보수 통합과 중도 보수 선거 연대까지 이어져서 민주당이 어려워질 경우에 지금 진보 정당인 그런 정의당의 김웅호 그 인천시당 위원장이 끝까지 이제 같이 이런 그 3자 체결 또는 4자 체결로 선거를 끝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은 현재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민주당 야당일 때 항상 선거 연대를 했듯이 이번에도 또 막판에 그런 선거 연대를 이제 하느냐 여부가 그런 변수가 있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출마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네. 문병호 전 의원 입장에서는 보수 야권 단일 후보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부평갑보다는 부평을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평 갑에는 지금 정유섭 의원이 지금 딱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총선에서 또 23표 차로 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부평 갑보다는 부평 을로 선회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점쳐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평 을에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뭐 문제는 물론 있습니다. 뭐 기존에 있는 강창규 자유한국당 전 당협위원장의 반발이 일단 예상된다 할 수가 있고요. 앞서 이한구 전 의원님 말씀대로 또 안철수 신당 측에서 이제 이원웅 또 전 지역위원장도 뭐 본인도 지금 본선에 뛰려고 하는데 갑자기 갑에서 을로 넘어오게 되면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쨌거나 갑보다는 을로 선회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점칠 수 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문 전 의원이 또 공천을 설령 받는다 하더라도요. 부평 갑보다는 부평 을에서 당선될 가능성 더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부평구의 특성 때문에 그런데요. 부평 갑에 비해서 부평 을은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많고 아파트 밀집 지역이 많습니다. 부평구가 전통적으로 민주당 텃밭 강세라고 하는데 그 온도차가 부평 갑에 비해서는 부평 을이 훨씬 민주당세가 강한 센 지역이기 때문에 설령 부평 을 지역에 보수의 야권 단일 후보가 나온다고 해도 홍영표 의원을 상대로 해서 격돌해서 이기기에는 쉽지 않은 지역이 바로 또 부평 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김웅호 정의당 후보가 과연 본선까지 끝까지 갈지도 하나의 변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김 후보가 끝까지 완주해서 본선에 나가게 될 경우에는 민주당이죠. 홍영표 의원한테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분석이 되고요. 반면에 이제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가 됐든 아니면 보수 후보가 됐든 김웅호 후보의 본선 완주는 보수 진영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거라고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보수 대통합의 이름 아래 공천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출마의 가장 큰 산이 될 텐데요. 사실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가칭 안철수 신당이 아니라 혁통위로 간 걸까요? 사실 그게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는 부분이에요. 문병호 전 의원이 안철수 전 대표하고 상당한 교분을 가지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왜 안철수 신당을 가지 않고 왜 혁통위로 갔을까? 상당히 의아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문 의원이 바른 미래당을 탈당하면서 끊임없이 유승민과 안철수의 통합 연대를 계속 얘기를 주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혁통위에서 지금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 또 거기엔 또 유승민 의원이 있고요. 그 통합 과정에서 문병호 의원을 뿐만 아니라 이제 안철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영환 전 장관이라든지 김근식 교수까지 지금 모두 안철수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혁통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거는 문병호 의원만의 독단적인 판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어느 정도 안철수 전 의원과 교감이 좀 있지 않겠느냐. 안철수와 유승민이라는 두 대선 후보를 통합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징검다리. 창구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분석되는 부분도 바로 이렇다 할 수가 있는데요. 문병호 전 의원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귀국해서 안철수 신당에 그냥 거기에 합류하는 것보다는 일찌감치 미리 혁통에 가 있어서 안철수와 유승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 대통합을 이루는 역할을 하게 되면은 뭐 그야말로 본인의 지분은 상당히 커지다 볼 수가 있고요. 안 된다 하더라도 뭐 여의치 않으면은 뭐 혁통위에 눌러 앉거나 아니면 더 안철수 신당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안철수 전 의원은 보수 대통합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한구 의원께서는 문병호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철수 전 의원이 보수 대통합에 합류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예, 문병호 전 의원께서는 이제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유승민, 안철수, 그다음에 손학규 플러스 알파를 통한 제3지대 수권 정당 이걸 끊임없이 주장하셨거든요. 네. 이번 선거의 특징은 이제 이런 지역에서 대결하는 선거도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물론 캡이 씌워졌긴 하지만 이런 다당제 체제로 선거가 이루어지는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선거는 현 정부에 대한 그런 반대적 입장을 갖는 정당들이 연합해서 통합 또는 선거연대를 하고요. 그리고 각각의 정당의 특색에 맞는 그런 비례대표를 얻기 위한 두 가지 전술을 구사한다는 측면에서
우리 그 이두영 소장이 앞서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문병호 전 의원께서는 이제 큰 틀에 그 이 범보수와 중도 안철수 신당까지 선거 연대 통합은 아니지만 이런 것까지 사실은 염두에 두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이한구 전 인천시 의원, 이도영 홍익정경연구소장과 부평 지역 총선 판세 분석해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